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한 양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검사가 착수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이 담긴 민간 기록물에 대한 발전 방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기록물 관리 성패는 제도 기반 마련, 전용 공간,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상인회장 선거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는 등 하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상인 간의 갈등과 분쟁에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양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선제 검사가 착수됐습니다. 문제는 인력난이 심한 농촌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방역당국도 이 같은 현실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행정명령 발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A 양계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7명, 이 중 외국인 근로자가 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작업을 마쳤고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19명은 자가격리했습니다. 익산 지역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287명, 익산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선제검사가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는 농축산 관련 등록 외국인 근로자 287명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농촌은 방역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인력난을 겪으면서 사설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합법적이진 않고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사설 인력에서. 이들 불법 노동자들은 등록 근로자와는 달리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선제검사에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검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등록 근로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기로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황이 이러자 전라북도가 외국인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동될 예정이며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고용사업주와 인력사무소 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감염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된 익산 외국인 노동자의 검체 결과는 48시간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일 이내에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일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일자리 부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망에서 허점으로 드러난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하루 새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 6명, 장수 1명, 고창 3명 등 모두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65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01명으로 군산은 25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지역 발생 692명, 해외 유입 2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만 9,63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891명입니다. 오늘 오전 6시 4분쯤 완주군 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이며 계기 진도는 전북이 최대 3이고 인접 지역은 1로 나타났습니다. 계기 진도가 3일 경우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는 2건이 접수됐으며 인명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이 담긴 민간 기록물에 대한 발전 방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민간 기록물 관리 성패는 제도 기반 마련과 전용 공간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지역의 기록화, 익산시 민간기록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이 지난 12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민간기록물 사업의 선행 사례를 토대로 익산에 맞는 시민공모 사업 접근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익산에서 활동하셨다가 익산을 떠났던 출향 인사들의 가운데서 익산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음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이 리스트를 가지고 그 후손들을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오는 작업들을 익산은 아마 그런 방식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겁니다. 아울러 원도영 교수는 아카이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3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이 요소들은 기록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 시민의 숲과 같은 기록물 전용 공간과 전문 인력 구축 등입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지역 아카이브. 윤은아 전북대 교수는 아카이브가 가진 힘을 설명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같은 기억을 떠올리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그 연대와 네트워크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건강하다. 공통된 전태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 기록의 방향성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그 시대의 어떤 이득을 보는 것보다 시간과의 싸움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지만 기록의 가치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김정배 원광대학교 교수와 김병남 전북대학교 교수, 이재호 익산문화원장과 정성미 무형문화연구원 등 민간기록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민간기록 수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장단기 계획 속 전문가 확충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수집된 기록 콘텐츠를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을 확대하더라도 개인의 일상이 담긴 기록물이 많아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정성미 교수는 데이터 개방 공유 체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점검해 개인정보 취급 방침과 저작권 등의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익산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기로 하고 전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을 통해 독자적인 광역화 방안 구축과 광역화 개편 방안 수립, 선도 프로젝트 발굴 등이 구체화될 방침입니다. 군산 중앙동 옛 우풍화학부지에 전기차 전시관 조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이 부지에 국립과학관 대신 전기차 전시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8월 전기차를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기차 전시관을 주제로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옛 우풍화학부지는 지난해 과기부의 국립과학관 건립 공모에서 탈락하고 올해는 아예 공모가 열리지 않으면서 공모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한 새만금 배수관문 운영을 위해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레이더 영상 분석 장치를 설치해 새만금 가력 배수관문과 신시 배수관문 주야간 감시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좌표 연동 시스템을 탑재해 배수관문 주변의 수상레저 활동 금지와 불법 조업 등을 감시하게 됩니다. 배수관문 개방은 지난해 하루 1차례에서 2차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방 주차장이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는 개방 주차장 사업에 참여한 12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586대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심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확보된 15곳까지 포함하면 개방 주차장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1,700여 대입니다. 개방 주차장은 2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군산의 공공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이용객은 지난해 2만 760명으로 전년 19,794명보다 966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늘어난 이유는 타지 여행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해 군산 곳곳을 다녀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공공자전거는 자전거 거치대 10곳에 220대입니다. 군산항 물동량 침체 속에 차량 화물 처리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차량 화물 처리 실적은 103만 6천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만 톤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환적차는 같은 기간 9만 9천여 대로 1년 전 2만 7천여 대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환적차 유치를 위해 선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가 2년마다 한 번씩 뽑는 상인회장 선거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 금품 수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장도 있었는데요. 수년째 상인 간의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이어온 데는 군산시에 관리 소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수산물센터의 상인회 회장이 9개월째 공석입니다. 지난해 8월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와 B 후보가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 후보는 회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7년 상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노점 상인들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도는 내부 진정이 있었고 진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 2016년도 그 군산지법 최종적으로는 7년도에 그 고법에서 똑같이 이제 판결을 했더라고요. 3년이 지나 다시 선거에 출마했지만 상인회 선관위는 A 후보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B 후보를 지난해 8월 말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A 후보가 범죄 수사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실효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B 후보를 고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출된 회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군산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상인회는 이후부터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센터의 이 같은 파행은 군산시의 안이한 행정이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상인회원의 가족이 수산물센터의 부조리를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군산시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A 후보가 2차례 회장직을 맡는 동안 회칙을 위반하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는데 군산시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수년 전 회장을 맡았던 시모 씨의 경우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점 행위를 하며 허가가 취소되는데 지금까지 버젓이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군산시가 상인회 측을 위반해도 방관하면서 상인 간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랑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형 집행을 받은 게 아니라 상인의 회원 간의 분쟁을 비롯해서 상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산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조례 제10조 5항은 공익 목적으로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같이 시는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조례를 개정해 허가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이제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행정행위는 이제 법령을 근거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걸 우리 조례는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겠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인회 갈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 배경에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회 A시의원과 시민단체 비전대표의 폭행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말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전대표를 상해 혐의로 A시의원을 폭행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한 이후 2달 동안 조사가 이뤄졌지만 A시의원과 비전대표의 엇갈린 주장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군산의 한 카페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을 벌였고 A시의원이 비전대표를 고소한 후 맞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하림 등 도내 육가공 업체들이 축산 계열화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하림과 동우 팜투테이블, 참프레 등 도내 5개 업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계열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된 자금은 농가에 지급되는 가축비와 축산물 생산 장려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군산시가 한시 생계 지원 대상 중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다자녀 가구에 50만 원을 핀셋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가운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10개 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떡방앗간과 미용업 등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 점포 시설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 성장 지원 사업은 점포 시설 환경을 지원해 점포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휴학생에 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8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용률이 60%대에 진입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57.4%로 출발한 고용률은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60%대로 진입했습니다. 도내 취업자 수는 94만 8천 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실업률은 2.3%로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아파트 10곳 가운데 4곳은 경비 노동자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6일부터 3주간에 걸쳐 도내 아파트 859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비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별도 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전체의 58%에 그쳤습니다. 또 도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6.4세로 고령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입주민 대표회의 등과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책이 무려 114만 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내 일선학교에는 해마다 63억 원이 도서 구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114만 권이 폐기됐으며 구매 단가로 계산하면 118억 2천만 원어치입니다. 조 의원은 도서관 규모에 맞춰 출간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역사회 기증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 조성된 군산 밤 푸드 트레일러가 1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푸드트레일러 운영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한 명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푸드트레일러는 지난 2019년 12월 동절기 휴식기에 들어간 이후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드트레일러는 군산시가 1억 3천만 원을 들여 6대를 제작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명공원 동백특화숲이 조성됐습니다. 군산시는 공원 내 오색 정원과 수시탑 주변에 모두 2,248그루의 동백나무를 심어 숲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10헥타르 규모의 동백나무 숲을 추가로 조성해 월명공원에 모두 30헥타르의 동백특화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익산시와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정원일 익산시장과 신동범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 임금과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서는 단체 협약 92개조, 임금 협약 20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 협약의 경우 체결일 기준 2년, 임금 협약은 당해연도 소급 적용 기준 1년입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시민정책평가단을 운영합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시민정책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시민 500명을 모집합니다. 시민평가단이 구성되면 8월까지 핵심 의제를 결정한 후 익산시와 시의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익산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가 올해 장안 장애인상에 윤태성 씨를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제4회 장안 장애인상 시상식을 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세 자녀를 키우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한 윤태성 씨 등 4명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장안 장애인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총 12명의 개인 자원봉사자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월간 베스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익산 자연 속의 사람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센터 5곳에 1,000만 원 상당의 책상 세트 등 가구를 후원했습니다. 군산 옥서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다복한 밥상을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3도,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6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